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은 좀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초전도체가 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초전도체 좀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지금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관련된 사실 증명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번 주 후반인가 다음 주 초반에 뭐 밝히겠다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상원 전도체 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과거 우리가 사례가 2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완전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써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 최근 증시를 뭔가 주도하고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시속 게임을 했던 게 일단은 2차 전지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껴든 게 이제 초전도체였어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아마 오늘 확연하게 이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밀렸어요. 아, 네. 그 자리에 그렇죠. 초전도체가 올라간 거고. 왜냐면은 미국에서의 그 PHLX 지수,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간. 엔비디아도 사실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최근에.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뭐 지난주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물론 반도체도 지난주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오다가 대부분 윗꼬리를 달는 이런 모습들. 지금 이제 구도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초전도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상승률을 볼 때는 초전도체가 우월하죠. 월등하죠. 뭐 그거는 부정할 수는 사실이고. 왜냐면은 두 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시장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초전도체가 강세를 좀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 지수 밀리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때는 반도체가 이제 몇 개 종목도 좋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막 월반하는 모습 나오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이 상품들이 좀 기대 수익이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지수도 안 좋고, 초전도체의 종목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덕삼, 선암, 뭐 이런 대장주들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짜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PPI 지수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2.3이었거든요. 네. 예, 컨센이 2.3인데 제가 이게 2%대 미만으로 떨어져야 미국 증시가 뭔가 확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2.4 나왔어요. 2.4 나왔습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이 생산자,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제 물건의 가격에 대한 지수겠죠. 이 물가 가격 지수 자체가 0.1 정도 상위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눈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2.1, 뭐 2.0을 깨는 듯한 모습이 나와야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물론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달 CPI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달 CPI는 일단 이전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컨센도 높게 잡힐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기저 효과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벌써 유가가 일단 84~5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펙은 감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죠. 계속 그 증산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오펙도. 그래서 감산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은 또 한 번의 레코드를 쓴 것 같아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4천억입니다. 이게 3조 원 가까이 찍었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또 환매서 한 7천억 정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3조 원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은 또 3.2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3조 원 넘게 매도를 때린 적이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이후로는 거의 뭐 한 4,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2조 원 가지고 이제 물량을 조절하면서 급락을 유발시켰거든요.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3조 원을 너무 넘기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나리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녹색 밴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오전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차트인데요.
오늘 올리신 게 이 네, 그림. 그렇죠. 네. 1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빨간색은 우리나라가 상승이니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파란색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겠죠. 보시면 가까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반등, 그러니까 오늘의 기점으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2600 한 초중반 라인을 회복하는 여부, 요거가 있고, 근데 하지만 재차 꺾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애플 시총 1등이 애플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전고점 넘어가기가 올해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올해 정도는 다시 뭐 불가능할 것 같다.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나리오, 반등을 줬다가 빠지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재차 밀린다면요, 미국장이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미국장이 그냥 쭉 밀려버리면 그냥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코스피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달라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4,000에서 14,500. 요 포인트가 딱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그래서 제가 요거 뚫을 때 타이거 2차전지 FM,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뭐 시원하게 올라갔고, 조정이 나오는데 계속 지금 요 구간 가까이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더 가까이 당겨 보면은 요 구간 라인에서 자꾸 반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은 있는 거예요. 돈은 있다. 그러니까 매수대기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대기 물량이 있으니까 요 근처 오면은 반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닥 150 종목이 150 지수가 11,430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제 1,400 넉넉하게 이제 1,4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 관건. 여기 깨지면은 좀 답이 없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2차전지 아무리 좋다고 제가 막 얘기해도 결국 같이 빠져요. 수급의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가장 좋은 건요, 여기에서 미국의 조정이 나오는, 코스피의 조정이 나오는 코스닥은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을 좀 그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또 힘을 모아서 뭔가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또 1,700포인트 이전의 전고점 근처를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1,400포인트 지점이 지지를 받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기준으로 1,400포인트 종가당 지지 여부만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예상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종목 속으로 오늘도 역시 들어가 봐야겠죠. 리뷰 먼저 해볼 텐데 이 리뷰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박순혁 작가 나왔던 날 네. 다시 한번 편입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네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인데 메이저님 가시고 나서 네. 박순혁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좀 종목 고르기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비슷한 조언을 하셔서 네. 제가 이 종목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종목에 뭔가 몰빵, 네. 뭐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뭐 코스모 그룹, 한 종목 몰빵하는 것도 뭐 잘 좋으면 수익이 크게 나겠죠. 근데 이제 지수 추종 종목보다 개별 개별 주도 종목들 위주로 하는 거는 조금은 부적절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내가 투자하는데 갑자기 에코프로는 못 가고 갑자기 포스코 그룹주만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나왔었잖아요. 코스모 그룹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대안이 이거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뭐 이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적절하게 이제 마이너스 들어갈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빠졌죠. 살짝 빠졌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들 다 떨어지고 있죠. 에코프로 MSCI 편입 관련된 부분들 발표 나오고 나서 또 빠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요. 뭐 외국계 그 해외 헤지 펀드에서 공매도를 다시 또, 지난번에 이 회사 헤지 펀드가 한번 환매수 쇼커버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를 다시 2차적으로 개시를 했다. 이런 뉴스가 주말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타이거 2차전지 FM은 그냥 모든 2차전지 종목을 뭐 볼 수 있는 심리 종목이죠. FM 가이드에서 10종목을 추종 10종목을 딱 가려놓고 뭐 많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부터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 작은 종목 WCP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뭔가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박스권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릴 때도. 그래서 한 100일 뒤에 한번 봅시다. 네. 한 3개월 정도 하면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18일 날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대법원 3심 판결. 요게 이제 주안점. 요게 왜 주안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거래소에 KLX 거래소에서 에코프로를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 때리게 해놨어요. 네. 예, 그 부분들 유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정도면은 이제 때리게 이게 뭔가 이제 제도를 좀 바꾸던가 뭔가 이제 수정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매행연 TV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8월 18일 이후에 아마도 이제 뭔가 이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는 뭐 올라가도 뭐 여기서 박스권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8월 18일 요 이벤트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이 헤지펀드나 상업펀드에서 공매도를 지금 뭐 계속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도 지금 어떻게 하죠? 포스코, 뭐 퓨처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하락 나오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약간 음봉으로 계속 뭔가 반발 매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수급의 논리적인 부분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18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못 갈 수도 있는데 초전도체를 사가지고 물릴 것 바에는 제가 2차 전지를 사서 물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훨씬 더 낫다. 아니 사실은 초전도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이 좀 불안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더 조금 테마성인 테마가 나오니까 네.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더 안전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2차 전지는 이제 테마가 아니죠. 이제 주도 그냥 이런 뭔가 네. 섹터고 초전도체가 테마죠.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숫자를 땡겨온 걸 쓸 2차 전지를 매수할 거냐? 10년 뒤에 상용화될 경제부가세 따졌을 때 상용화될 초전도체를 여러분들이 매수할 거냐?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몫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홀드 의견 드리면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M 종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맞아요. 저거 저희 편입할 때 100일 동안 좀 잘 포트에 담고 유지해보자라고 네, 전략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잊지 않고 일단 보유하는 의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그럼 바로 좀 편입을 해볼게요. 두 종목 준비했는데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삼성표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랑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이제 지수 연동해서 보는데요. 저는 이 빨간색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네. 요거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때 뭔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현재 좀 올라가고 있어요. 7% 정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가 39,800원, 7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드 번호 34,100번입니다. 304100이고요. 솔트룩스 종목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일이면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뭐 여러 가지 뭐 특사 사면도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복권된 지 1년이 된 이 뭔가 이제 뭐 이제 기념비적인 날인가 뭐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게 있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이제 독일 하망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삼성그룹 자체도 AI에 뭔가 진심이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에 출사표를 던질 확률이 아마 이 15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이 솔트룩스가 이제 삼성과 조인해가지고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루시아를 이제 공개를 9월 7일 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전라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일단 이 종목 이따 거래량 터졌고요. 상승 나오다가 이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N자 파동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이전에 전고점 근처죠. 49,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넉넉하게 제시드리겠습니다. 33,000원 선 말씀드렸으니까 삼성형 AI 언어 모델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솔트룩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49,000원의 목표가 33,000원의 손절가 기억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어딜까요? 역시 AI예요? 네, AI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초전조체가 지금 뭔가 파생 효과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지금 양자 역학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도 양자 역학, 그래서 유럽 순방할 때도 스위스 뭐 대학교 방문해가지고 이 관련된 또 연설도 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이라서 초전도체보다는 이게 더 낫다. 양자 역학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가가 7,73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KECS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115,500번입니다. KECS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양자 역학 키오스크 단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지금 뭐 AK99 초전도체 경위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이게 테마가요. 초전도체도 있지만 여기에서 양자 역학까지 좀 연관돼 있다. 간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파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TV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 사세요. 덕성, 서남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기에는 부담은 되죠, 이게. 왜냐면 여기서 맞아요. 리바운딩 나왔다가 또 뭐 결과 안 좋으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가 내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차라리 양자 역학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말고도 뭐 옵티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한 4-5개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수급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KCS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을요,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초전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데 뭐 빠질 때는 별로 빠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9,0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9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KCS 여러분들 초전도체보다는 차라리 양자 역학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KCS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 라인 6,900원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무료 방송은 쉬고요. 네이버 밴드에 이미 아침에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좀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MB골드 신광선을 검색하시면 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차트도 올려드렸고 뭐 관련된 코멘트도 제가 자유롭게 또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밴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